$1에 1,400원. 이게 뭐랄까, 이제 정말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기준, 뉴 노멀, 뭐 이렇게 느껴지시죠? 해외여행 가실 때나 아니면 직구하실 때, 어휴, 가격 보고 깜짝 놀라실 때 많을 거예요. 심지어 전문가들은 이제 1,400원 밑으로 다시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킹달러 시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달러 투자 방법들을 좀 단계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약간은 좀 전문적인 전략까지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우선 왜 이렇게 달러 가치만 계속 오르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미국 경제가 아주 견조하다는 겁니다. 뭐 전 세계 투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달러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둘째는 주변국 통화 약세 영향인데요. 특히 일본 엔화 약세가 좀 크죠. 아무래도 원화가 엔화랑 좀 같이 움직이는 그 동조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 원화도 같이 좀 하락 압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예전에 있었던 한미 간의 대규모 투자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이슈들이 불거질 때요. 외환 시장에 좀 불안감을 주면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미국 경제 자체도 튼튼한 데다 엔화 약세, 그리고 또 그런 특정 이슈들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원인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좀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투자는 항상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이거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1단계.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달러 실물, 그러니까 현금을 직접 보유하는 겁니다. 은행 가셔서 달러를 직접 사는 거예요. 아, 그냥 달러 지폐를 사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사고 팔 때마다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니까요. 은행별로 환율 우대 혜택이 꽤 다르거든요.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당연히 이자는 전혀 없습니다. 환율 우대, 그거 중요하겠네요. 수수료 아끼려면요. 네, 이자 없는 건 좀 아쉽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네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2단계는 외화 예적금입니다. 흔히 달러 통장이라고 부르는 그거요. 요즘은 은행 앱으로도 정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환율이 올라서 얻는 이익, 그러니까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안 붙어요. 비과세죠. 오, 비과세요? 그거 진짜 큰데요? 네. 그리고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아주 약간이지만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이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안정적이면서 세금 혜택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이것도 뭐 수수료 같은 건 확인해야겠죠? 그럼요. 환전할 때나 나중에 원화로 찾을 때 수수료 조건은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건가요?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맞아요. 3단계는 달러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요. 이건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 통해서 그냥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달러 가치에 투자하는 상품인 거죠. 아, 주식처럼요? 편리하겠네요? 네, 소액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재밌는 건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오히려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도 있다는 점이에요. 오, 반대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건 주의할 점이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아, 세금이 붙는군요. 15.4%. 네. 네, 비과세는 아니죠. 그럼 다음 단계는 혹시 직접 미국 주식 사는 건가요? 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4단계가 바로 미국 주식 직접 투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 텐데요.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 사려면 어차피 달러로 환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는 그 자체로 달러 투자의 성격도 갖는 거죠. 운이 좋으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여기에 환율 상승에 따른 환 차익까지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요. 와, 그럼 수익이 두 배로 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면 손실도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네요. 위험도 크네요.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연간 250만 원 넘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2%면 꽤 높네요. 아,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가요? 왠지 좀 무서운데요. 하하, 네. 마지막 5단계는 FX 마진 거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초고 위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최대 10배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외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10배요? 와. 네. 예측이 딱 맞으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순식간에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원금 이상 손실이요? 어우. 네, 변동성이 정말 극심해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 영역이네요. 초보자는 절대.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5단계를 들어봤는데 사실 뭘 선택해야 할지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맞아요. 이게 참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안정성이 정말 최우선이다 하시면 2단계 외화 예적금이 가장 무난하고요. 예금이자는 좀 아쉽고 그래도 주식 직접 투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3단계 달러 ETF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됐다 하시면 4단계 미국 주식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 네. 성향에 맞게 고르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미국 주식을 사려고 달러로 환전을 해뒀는데 아직 어떤 종목을 살지 결정을 못 내렸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그럴 땐 증권사에서 파는 달러 RP라는 상품에 잠시 넣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하루만 맡겨도 약간의 이자를 주거든요. 오, 달러를 그냥 놀리는 것보단 낫겠네요. 달러 RP.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오늘 달러 투자 방법 정말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팁, 딱 2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세금 절약을 위해서 ISA 계좌를 꼭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요. ISA 중요하죠. 네, 이게 일종의 만능 절세 통장이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3단계 달러 ETF 투자할 때 이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연 200만 원, 서민형이나 농업인형은 4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고요. 그걸 넘는 수익도 9.9%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니까 ETF 투자하신다면 이거 정말 필수입니다. 안 하면 손해예요. 맞습니다. 절세 혜택이 정말 크죠? 그리고 둘째,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절대 안 되죠. 솔직히 환율 예측, 이거 뭐 신의 영역이라고들 하잖아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투자를 무슨 로또처럼 한 방을 노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원화 자산 가치가 혹시라도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이렇게 분산해 두는 거죠.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달러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그 관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배분, 이 2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환율 예측이 주가 예측보다도 훨씬 어렵다는데 동의하신다면요. 우리가 달러 자산을 단순히 투자해서 돈 벌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내 포트폴리오의 기본 방어막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